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는 3,150선 향해 가고 있고요.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매수해주면서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코스닥도 990선 위에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개인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우리 시장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고 있죠. 시장 대응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아침 증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미국 시장의 강세처럼 그렇게 가지고 가고는 있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있을 이제 삼성전자에서 백악관에 초청이 돼서 일단은 무슨 얘기가 나와주는지 일단은 주목을 하기 위해서라도 종목들이 먼저 미리 선반영보다는 지금 이렇게 눈치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흐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금요일 날에 국민연금이 이제 주식 범위를 18.8%에서 19.8%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주식을 사느냐 이 부분은 아니고 19조를 매도를 올해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10조만 매도하면 되니까 대략 한 8조 5천억 정도를 덜 매도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일단 호재 뉴스로 반영은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시큰둥한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폭락을 하느냐 여전히 아닙니다. 계속 시장은 박스권에서 탈피하기 위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1000포인트 안착이 불과 6포인트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침에서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살짝 밀리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1000포인트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이제 1007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 흐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의 호재가 나와서 그래서 실적 시즌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든 아니면 실적들이 이제 5월 15일까지 계속 실적이 그러니까 예상 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그 확정 실적 나오고 계속 나와주면서 5월 15일까지 실적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호재 얘기를 붙이면서 지수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넘어가는 그거는 세력들 마음이지만 당장 안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안 넘어가고 살짝 다시 밀렸다가 넘어가든 그냥 넘어가면 종목들은 자기 자리를 찾으러 혹은 상승을 어느 정도 다시 해준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최근에 여러분들 자화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화전자도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죠? 지금 다시 조정받고 있고 조정받으면 또 가겠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밑으로 계속 떨어지기보다는 조정을 받아도 우상방으로 가려면 지수도 떨어지더라도 일로 떨어지지 말고 조정을 받더라도 적당히 조정받고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착지가 지금 자리가 아니고 코스닥도 나중에 1100, 1200 코스닥 지수가 그런 식으로 종착점을 위로 올리면 주가들도 결국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지수가 중요한데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려고 계속 틈틈이 계속 엿보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1007을 돌파를 해버리면 코스피 지수도 가겠죠, 위쪽으로. 근데 얘네들도 안 빠진다 뿐이지 계속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횡보하면서 살짝 다시 60일선을 내려와도
결국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넘어갈 거냐, 한 달 뒤에 넘어갈 거냐, 뭐 이 정도의 그 지수의 목표치를 포지션을 잡고 종목들을 순환매로 여러분들 계속 경기 민감주, 건설주, 뭐 철강주, 뭐 조선주, 뭐 해운주, 뭐 이 등등 화학주까지 이런 식으로 경기 민감주를 공략을 순환매로 노리시든가 아니면은 유동성 장세의 트로이카, 건설주, 증권주, 뭐 은행주 이런 쪽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선주 쪽하고요. 증권주의 흐름들이 강하죠. 그렇죠? 업종에서는 그쪽이 좀 강하고 조선주하고 그쪽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일부 화학주들 그리고 지금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화해를 하는 이슈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급등을 하는 흐름들도 지수를 약간 왜곡시키는 흐름이 있었지만 종목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들이 뭐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횡보, 늘 있었던 횡보 정도의 흐름. 그러면은 지수는 급락이 없고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테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거나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지금 주말에서도 계속 뜨겁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삼성전자가 가서 중국과 미국과의 그 눈치를 보면서 잘 외교를 잘 해야 되겠죠. 잘해서 얘기를 잘해서 좋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뭐 얘기가 예상대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오스틴 공장이 투자가 빨리 될 것이다. 뭐 20조에 대한 얘기가 빨리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장비주들의 흐름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호재 뉴스를 또 다시 얘네들이 발굴을 해서 또 내보내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시스템 반도체면 반도체 지금 부족하다고 난리니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랑 뭐 중국 시핑이 와가지고 삼성전자랑 얘기를 하고 뭐 미국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다 박살을 낼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분명히 좋은 얘기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잘 돼서 내일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이면서 코스닥의 그 답답한 부분들을 뚫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바닥에 있는 순환매 종목들 실적도 어차피 실적은 좋아요. 장비주들은 실적이 올해 좋고요. 내년까지도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의 실적은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는 쇼티지 상태에 맞물려서 장비주, 그다음에 재료 부품,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그러니까 이슈만 그러니까 톡 건드리면 얘들이 탁 터지면서 확 뭔가 불이 붙는데 아직 그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점에서 잘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지수도 미국 시장 신고가권,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할 일은 없다.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타다가 올라갈 정고점 돌파에 따른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잘 오늘도 버티기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주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있을 이슈와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주목해볼 만한 업종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5%의 수익률 내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금호산업도 2.5%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73%까지 올라왔네요.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채워갈지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톱택이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톱텍입니다. 지난번 1월달, 2월달 사이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한번 드렸다가 수익이 나서 팔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자, OLED 장비주입니다. OLED 장비주고 OLED 쪽도 계속 그 실적이라든지 기대감, 대형 TV라든지 앞으로 패널들이 많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고 확대가 되고 있는 그래서 LCD에서 OLED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OLED 장비주들도 LG 공장, 삼성 공장 이쪽으로 계속 장비들이 수주가 계속 나올 예정이고 올해 내년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트를 한번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톱텍에 대한 가격 전략을 볼 때에서 차트적으로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표적 종목은 금호산업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9,950원에서 공략을 해보자 했는데 일단은 그 가격대에서 들어왔었고 오늘 아침에서 10,000원대 살짝 돌파를 하고 12,200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오늘 건설주들이 살짝 밀려서 그래요. 근데 수급을 보면은 죽을 종목은 아닙니다. 마치 증권주들이 지난주에서 올라가다가
삼성증권부터 해서 올라갔다 밀렸지만 오늘 다시 플러스가 나주듯이 미래에셋증권 얘네들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밀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인데 그게 싸게 밀리질 않아요. 종목들이 좀 싸게 밀리려면 코스피가 밀리든 코스닥이 쭉 빠지든 뭐가 이렇게 종목들이 쭉 업종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업종 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하니까 종목들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튀고 횡보하다 튀고 그래서 현대건설도 아침에서 밀리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달죠. 바로 수급이 좋아요. 기관들하고 연기금에서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투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건설주에 대한 분위기를 불어넣다 보니까 쉽게 조정을 받지 않고 이러다가 이렇게 튀어버리게 되면 중소형 건설주들이 갑자기 세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산업은 보유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얘네들도 수급이 꼬인 게 아니니까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아침에 1,200원만 올라와서도 10,000원 이상에서 호가다니까 10원씩 움직이지 않고 50원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률이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3%가. 그래서 아침에 2.5%까지 수익률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밀렸는데 또 다시 1,250원만 가도 3% 수익 달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3월 10일 날 드렸었던 후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자, 후성 아침에 좀 강세를 좀 보이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패턴은 전일 장대 양봉에 오늘은 음도치, 양음양 패턴 아니면 일양 이윽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은 과거 여기에서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양봉 하나 나오고 도치 하나 나오죠. 여기는 양봉 하나 나오고 3도치 나오고 일양 삼흑 패턴이라고 하고 여기는 양음양 혹은 여기도 일양 삼흑이겠네. 일양 삼흑 패턴. 그러니까 보니까 얘네들 양봉 하나 박히고 도치로 한 3개 정도를 이런 식으로 딱딱딱 3개 정도 받거나 아니면 뭐 2개 정도를 받고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튀어요. 여기도 보면 양봉 하나 받고 2개 도치 나오고 튀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루 이틀 뒤에 이번 주 내에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이렇게 튀겠죠?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주무르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봉 나오고 횡보를 하고 다시 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미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지금 12.4%가 나 있을 텐데 아침에 11,050원 기준으로 11,050원을 아침에 줬을 때에서 12.4% 정도 수익률일 텐데 왜냐면 9,830원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3월 10일 날 드렸던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튈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수급이 전날 외국인들이 갑자기 많이 사요. 기관들이 팔다가 갑자기 또 많이 삽니다. 투신도 갑자기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신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지금 매수를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탄소세라든지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뭔가 이슈를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주가를 위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해서 좋은 얘기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뭐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전해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특수가스에 따른 그 반도체 재료로 움직이든 어쨌든 후성은 3가지 섹터가 합쳐져 있는 쪽인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쪽은 반도체 재료 쪽하고 주권입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저네들이 저렇게 좋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찌글찌글하다는 얘기는 쉽게 수익을 예전처럼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처럼 지금 당장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2차 전지를 좀 조정을 받으면 먹을 폭이 좀 큰데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후성은 이러니 저러니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은 많으니까 후성을 잘 갖고 있다가 한 번 더 튀게 되면 제가 그거에 따른 또 더 AS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익은 12.4%가 났으니까 절반은 팔았겠죠. 절반을 팔았거나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99%를 팔았을 거고 나머지 1%를 가지고 12,000원 혹은 거래가 여기서 실리면은 이제 게임 끝납니다. 거래가 실리면 이전에서도 여기 바닥에서 40%를 올렸던 종목이에요. 50%.
50% 올렸던 종목이고 지난번에도 40% 가까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니까 이번 타이밍에서도 거래만 실리면 50% 올라갔듯이 그러면은 9,830원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50%는 좀 몰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전고점까지 가도 40%는 가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목표치가 살아있는 보니까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830원 기준으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전고점 14,000원까지 가게 되면 45%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탄소배출권 관련주니까 비중을 작게 가져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인 톱텍인데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내일에서 움직여주면은 좋겠죠. 반도체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뭐 동부하이텍뿐만 아니라 네페스,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장비주 많이 있지만 좀 떴기 때문에 그쪽을 모험을 걸어서 왜냐면 내일 갑자기 갔더니 안 좋은 얘기가 흘러나와가지고 걔네들이 흔들어 버리게 되면 걔네들은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또 세게 나오잖아요. 세게 나오면 뭘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페스가 내일 아침에서 갑자기 오늘 회의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급락이 나와갖고 3만 원으로 떨어진다. 혹은 뭐 3만 5천 원 떨어진다. 급락 나오면 사면 됩니다. 단타로 들어가면 그냥 3% 5%는 그냥 공짜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반도체 전 세계 쇼티지 상황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나 장사 안 해 먹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다 죽자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뭔가 마무리가 딱 결국은 되겠죠. 뭐 초반에서는 뭐 안 좋은 얘기 만약에 나오더라도 후반 가서는 좋은 얘기로 합의 도출을 할 거기 때문에 흔들면서 하면 되는데 그 변동성이 심할 거니까 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갖고 있거나 관망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 반대로 내일 좋은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네페스가 급등이 나오든 시스템 반도체가 급등이 나오든 반도체 장비가 급등이 나오든 재료가 급등이 나오든 뭐 원익 머티리얼즈, 뭐 하나 머티리얼즈, 뭐 원익 IPS 많잖아요. 반도체 장비주들. 그런 애들이 만약에 내일 뭐 초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잘 가겠지만 걔네들도 계속 강하게 움직이다 보면 순환매로 OLED 장비주들도 덩달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장비하고 OLED 장비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 기계를 그렇게 많이들 팔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섹터에 있는 애들이 그 OLED 장비주들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반도체 장비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OLED 장비주로 포함이 되는데 급등이 나오면 덩달아서 OLED 장비주들 하는 애들도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머리를 굴려보면은 바닥에 있는 톱텍도 지금 정도 12,8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12,950원 이하로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 내에서 장중에 뭐 크게 흔들릴 이슈는 없으니까 저점 매수 정도만 잘 이렇게 해서 일단 매수 가격은 12,950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를 해놓고 내 어떤 이슈가 나오든 코스닥이 전고점 돌파를 임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박에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돼요. 한 번만 탁 움직이면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겠죠. 그럼 톱텍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급락이 나올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미 감사보고서 다 받았고 뭐 상장 폐지 당한 회사도 아니고 이거 보면은 신용보증금 45%라는 얘기는 이 회사는 그 크게 재무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증권사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그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회사는 아니고 보면은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흑자 전환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아니죠. 수익이 쪼그라들긴 하지만 이제 작년에 한번 쪼그라들게 됐지만 어쨌든 적자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돈은 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적자 회사는 아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2019년도, 2022년도 올라오면서 실적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건데 올해 이제 OLED 장비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가 쇼티지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서 성장성이 뭐 폭발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냥 성장성이 그냥 좋아질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서는 이거를 좀 뻥튀기를 할 거예요. 폭발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면 그때는 이제 급등이 나올 거고 지금은 소소하게 기술적 반등으로 노리더라도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만 실리면 그때는 16,000원, 17,000원 못 갈 이유가 없죠. OLED 장비들이 지금 AP 시스템부터 해서 HB 테크놀로지가 계속 가잖아요, 걔네들이. 그럼 걔네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순환매를 놀린다 그러면 톱텍처럼 많이 빠져있는 이 종목이 16,000원, 2만 원 간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떠 있는 거 공략하지 말고. 지금 떠 있는 거 공략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현대차, 기아차, 만도, 현대유야. 왜 힘드냐? 여기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바닥에서 공략했으면 쉬웠을 텐데.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 그다음에 뭐 삼성 전기부터 해서 바닥에서 지금 어느 정도 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도 폭등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급등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순환매가 나오면 결국 이런 애들이 움직일 거라서, 그래서 순환매 쪽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톱텍을 싸게 잘 한번 공략을 해보자. 오늘 표육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OLED 장비주인 톱텍 오랜만에 다시 만나봤고요. 매수가는 12,95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성창 오토텍이요. 성창 오토텍.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12,400원에 10%요. 12,400원의 비중은 10%시고. 네, 자, 성창 오토 1,400원이요? 네. 이거 한 몇 년 되신 거죠? 네, 좀 됐어요. 이게 잠깐만요. 이때 혹시 2020년 9월 15일에 최고점에 사신 건 아니죠? 작년에도 이 가격이 한 번 오긴 했는데요. 그쵸. 네, 그거를 놓쳤어요. 아, 그때 사신 건 아니고 그때 매도를 놓쳤다는 얘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성창 오토텍 자동차 부품주 이게 네. 이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아마 필터 이것 때문에 그 전기차 섹터, 뭐 수소차 섹터, 자동차 부품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네. 주가 위치를 봐서는 여기서는 버텨야 되는 자리가 맞는 것 같고요.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파실 거죠, 그렇죠? 네, 팔아야 돼요. 네, 일단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계속 뭐 맨날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서 한번 또 다시 흔드는 장이 한번 나올 거예요. 6월 달에 나오든 7월 달에 나오든 10월 달에 나오든 11월 달에 나오든. 그럼 흔들게 되면 주가 위치를 보면 얘는 세게 흔들면은 지수가 많이 빠지면 6,000원, 5,000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올라오면은 12,000원에서 14,000원 한 번씩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싸게 내려오면은 5,000원대, 6,000원대. 많이 올라가면은 12,000원대, 14,000원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이 대충 나왔죠? 네. 12,000원에서 14,000원에서 팔아주고 다시 살 때에서는 6,000원 그 정도 근방에 내려오면 그때 사주고. 그러면은 마음고생이 없었을 텐데 딱 여기서 좀 비싼 자리에서 공략을 하니까 지금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갖고 있어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매수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지수도 전고점 돌파에 임박해 있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도 뭐 못 가진 않을 거니까 돌파가 나오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을 그런 흐름은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머니. 안녕하세요. 네, 이종섭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캐시텍. 어떤 거요? 캐시텍 28,200원에 30%가 돼 있거든요. K시텍이요? 네네. 2만 얼마요? 8,200원. 28,200원? 네네. 비중은 30%시고. 네. 자,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인데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원래 돌파한 종목은 돌파에 따른 강세를 믿어주면서 그냥 일단은 버텨도 돼요. 올라갈 생각이 없었으면 전고점을 뚫질 못했을 텐데 지금도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버텨주고 있으니까 뭐 매수 가격도 28,000원대면은 아직 조금 여유가 있고 3만 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 안 깨지면 한번 더 버텨보세요.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고.
그래서 3만 원 지지시 계속 보유를 하죠. 3만 원 이탈되게 되면 절반 이상 많이 좀 네.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고 오히려 조정받으면 다시 또 팔았던 거를 다시 사면 돼요. 아, 네. 근데 이거는 3만 원이 이탈됐을 때 얘기라는 거. 이탈 안 하면 정고점을 지금 이미 돌파를 했고 외국인들이 최근에서 저걸 돌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기관들도 많이 네. 들어오네. 네. 이거는 3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위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네. 바닥주는 아니지만 그냥 돌파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쭈쭈쭈쭈 계속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3만 원 어쨌든 3만 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탈 안 하면 버티고 3만 5천 원까지 한번 갖고 가보세요. 아, 3만 5천 원까지? 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휴마시스인데요. 휴마시스. 네네. 네, 매수 가격 비중은요? 1,350원이고 20%요. 1,350원의 비중 20%. 네네. 한 사신 지한 6개월, 7개월 전 그 정도에 사시는 건가요? 네. 네네. 그래요. 자, 일단은 자, 올라오면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네요. 다행히도. 네. 흑자 전환이 되어 있고,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의료장비, 헬스케어 뭐 이쪽 관련주 쪽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돼가지고 확 움직였던 거였는데, 체외 진단 의료기기 생산 기업. 자, 기술적 분석을 볼 때에서는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예요, 이제. 그리고 아직 이 박스권에 이 하락 박스권을 탈피를 못했기 때문에 저항으로 부딪히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팔기에는 손실이 요만큼인데, 그렇죠? 좀 아깝죠? 그래서 들어주면 잘 빠져나오세요. 1,400원만 주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원래는 팔아줘야 돼요. 지금서부터. 네. 그래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뭐 6,000원이라든지 조정받으면 사도 되기는 해요. 네. 다시 조정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저항 부분에 지금 임박해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도 타이밍을 노리기 위한 일단 10,000원 돌파가 나오면 잘 빠져나오시고 돌파를 못 하더라도 9,000원이 깨지면은 거기서는 비중을 조금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이라도 줄여서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9,000원 깨지면 조정받겠다는 얘기니까 조정을 내려오면 8,000원 이하에서 팔았던 거를 다시 사는 거예요. 단가가 낮아지죠. 네. 그리고 또 반등 나오면 그때서는 10,000원 근처에서 팔면은 그때는 수익으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이쪽에서 좀 매매를 조금 단행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저항권에 지금 부딪혀 분할 있어서. 매도 시작하라고요. 뭐라고요? 분할 매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만약에 매수 가격이 뭐 9,500원이면 지금 여기서 저는 팔라고 얘기할 텐데 팔았다가 1,500원까지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매도하기 위해서 계속 째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9,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포기하고 3분의 1을 잘라버리라고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해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네. 네,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경동나비엔이요. 경동나비엔 네, 오일러 54,000원에 20%예요. 54,000원의 비중 20%. 네, 54,000원의 비중은 20%. 얼마나 갖고 있었나요, 이거는? 저 한참 됐어요. 왜냐하면 좀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 내려놨거든요. 5만 한 한참 됐다는 게 7,000원. 1년이 된 건 아니죠? 1년 정도 되신 건 아니죠? 5만 7,000원에 제가 있었어요. 5만 6천 몇백 원, 7,000원 가까이. 그럼 뭐 2019년도에 사셨던 거예요? 네, 네. 2019 그런데- 년도? 네, 그러면은 한 거의 1년 6개월이나 그 정도 됐겠네요, 보유가? 네,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좀 오래 좀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 수익으로 돌 것 같거든요, 얘는. 아, 그래요? 네, 수익으로 돌 것 같아요. 수익으로 돌 네. 것 같고. 네, 원래 이제 겨울 테마로 과거에서는 겨울 테마라 그랬지만 이건 뭐 겨울 테마는 뭐 됐고 어차피 올라갈 애들은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상관없이 올라가요. 뭐 실적들도 네. 괜찮네요. 실적들도 괜찮고 네, 뭐 회사도 견조하고요. 괜찮고 네. 뭐 인터넷 보면은 그 경동나비엔서부터 해서 이제 무슨 뭐 린나이 뭐 등등등등 있는데 제가 네. 까먹었는데 그
보일러 좋다고 하는 애가 있고 나쁘다고 하는 애가 있어.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네. 근데 얘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실적들도 괜찮고 요거 다시 상승을 하면서 5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갖고 있어도 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차 샀거든요. 현대차, 이제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한데 싸게 사셨나요? 예, 23만 8천 원인가. 23만 8천원에 싼 거예요? 아우, 뭐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으니까 전화 드렸어요. 그렇죠. 자, 혹시 차트를 핸드폰으로 보시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차트가 잘 안 보여요. 네네. 요만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서는 월봉으로 보세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월봉으로 보게 되면 차트를 이렇게 쭉 줄여서 보기 때문에 핸드폰에서도 위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봉으로 보면 비싼 것 같는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가는 싸게 사야 되는 건데 어쨌든 네. 매매를 할 때에서는 일봉, 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하지만 대부분 이제 주식을 요즘에 접하시면 옛날에는 이제 접하게 되면 다 컴퓨터로 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워낙 잘 돼 있어서 핸드폰으로 보시거든요. 그럴 때에서는 주가 위치를 확인할 때에서는 월봉으로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차트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컴퓨터로 보더라도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이 있고 월봉이 있는데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현대 위치는 지금 최고가를 달성을 한 거예요. 역사상 신고가를 한번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10년 전, 20년 전 굉장히 쌌었죠. 그거는 접어두더라도 작년 2020년도에 75,000원 굉장히 싼 데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사지도 않고 발로 걷어찼는데 75,000원 안 샀던 사람들이 최근에 좋은 얘기 나오면서 현대차 좋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니까 뭐예요? 다 28만 원, 27만 원, 25만 원에 다 샀어요. 좀 웃기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왜 10만 원에 안 사고 15만 원에도 안 사고 하필이면 여기서 샀을까? 라는 게 저의 참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 좋은 종목을 다시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비싸게 그러니까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바닥이 아니고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주식이 어렵게 느껴질 거고요. 네. 그럼 얘는 빠져나올 수 있느냐? 예,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 가격대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갖고 있다가 한 24만 원, 25만 원 올라오게 되면 한번 팔아주세요. 아, 팔고 또 다시 내려오면 사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초보자들이 매매하기에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네. 왜냐면 조정받으면 손절이라는 거 안 해요. 내 돈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올라와야지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차라리 이것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기차나 수소차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리고 지금 오늘서부터 아산공장 아마 중단 들어갈 거예요. 반도체가 네.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자동차 완성차들도 지금 아니 자동차를 안 만든다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그러면 얘네들도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네. 잘 빠져나오시고 나중에서 조정받을 때 싸게 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들 그때는 싸게 사시면 된다는 얘기고 일단은 보유를 하세요. 보유는 가능한데 추가 매수는 네. 하지 마시고. 아,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에 오면 팔고 네. 저점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제가 저점에서 그럼 사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저는 현대차를 얼마에 네. 사고 싶냐면 저는 7만 5천 원, 10만 원에 사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 내려와야 말이죠. 10만 원 내려오면 얘는 반토막 나야 돼요. 마이너스 50%, 60% 빠지고. 근데 저는 그래서 향후 한 3년간은 현대차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이 가격에서는. 10만 원 주면 저도 이거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사야 됩니다. 저라고 대놓고 얘기할 텐데 네. 10만 원 이하를 안 내려오면 저는 3년 동안은 거의 현대 아마 추천을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매매 패턴이에요. 네. 그러니까 싸게 사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나중에 10만 원까지 내려와도 나는 돈을 계속 넣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1억을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200억을 더 넣을 수 있는 자금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사면 돼요. 20만 원 깨지면 또 사고 15만 원 깨지면 또 사고 13만 원 깨지면 또 사고 10만 원 깨지면 뭐래요? 또 사면 되죠. 돈이 있으면.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오시고 네, 부품주 이게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부품주요? 네.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갖고 자동차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길어지게 되면 악재가 악재를 불러와서 자동차 부품들이 많이 싸질 거예요. 그때 물어봐도 늦지 않을 겁니다. 아, 네. 네, 지금 뭐 물어봐봤자 지금 아직 반도체 장비가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20% 빠진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많이 빠지면은 그때 다시 물어보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이만큼도 안 빠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잘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만 그러니까 원이요? 24만 원만 가도 네. 뭐 13,000원 올라가는 거 뭐 그냥 한번 한 2, 3%만 올라가면 그 정도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올 때 잘 빠져나오세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인가요? 아, 문자입니다. 자,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2만 원이시고 DPC. 거진다 올라왔네. 이거 한번 팔아주세요. 이거 욕심내지 마세요. 이거 올라왔다가 뚝 떨어지게 되면 이거 혹시 지금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 저항권에 부딪히는 자리라서 이거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셔야지 맞는 거예요. 매도 타이밍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시장을 잠깐 점검 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도 되니까요. 많이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OLED 관련주인 톱텍 만나봤었는데요. 현재 2.73% 오르고 있습니다. 1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이 양시장의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양시장에서 개인만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가 현재는 0.32% 오르면서 3,141선에서 코스닥은 99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는 않아요. 계속 이게 4월 달에 이어지고 있는데 빠지려고 자리 잡기보다는 올라가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는 건데 중소형주 흐름들이 아무래도 지금 흐름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지수가 급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차트를 잠깐 보면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좋은 쪽들 몇 개를 보고 그다음에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대형주 쪽에서 SK이노베이션이 오늘 13% 급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지수가 왜곡이 되고 있는 현상은 있어요. 시가총액 큰 놈이 2, 3%도 아니고 22조짜리가 13%가 올라가 버렸으니 근데 시장의 흐름들은 얘가 내일서부터 갭을 메꾸면서 밀리게 되면 밀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밀리게 되면 나쁠 것도 아니고 밀릴 수 있어요. 밀리면 오히려 흐름들은 다른 애들이 움직여주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강주 쪽에서 동국제강이 강하고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예요.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SKC도 오늘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이죠. 이런 흐름들이 있고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약보합, 강보합 거기서 머물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지수의 흐름을 붙들라고 그냥 있는 겁니다. 얘네들까지 빠져버리면 지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붙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K이노베이션, SKC 몇몇 종목들은 튀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강보합, 약보합 내에서 머무니까 뭐가 지금 그러니까 잘 움직인다기보다는 뭐가 지금 느낌이 만만하거나 아니면은 모양이 이쁘냐라고 본다 그러면 자 모양 이쁜 종목들 일단은 제주반도체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이것도 모양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의 이중바닥형의 패턴인데 이게 내일 고점이 돌파가 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선수 패턴들은 이런 종목들을 지금 봐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잘 안 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건 잘 째려보시면 되고 바닥 쪽에서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톱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모양들이 괜찮죠?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아마 사자마자 지금 수익이 나고 있을 겁니다. 13,000원 이하에서 공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수급도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얘만 이렇게 움직이면 약간 이게 시장 분위기가 이상한 건데 얘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면은 탑엔진형이라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양봉이 나옵니다. 바닥에서 수렴형 비슷하게 혹은 3중 바닥형 비슷하게 2중 바닥형 비슷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얘기는 지수가 급락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딱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뭐 나쁜 얘기 나오겠습니까? 나쁜 얘기 나오면 삼성전자 보고 반도체 만들지 말라 그러면 다 죽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 나와서 이제 서로가 누가 더 많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뭐 그런 이제 경쟁을 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좋은 얘기가 오늘 밤에 뭐 나오든 잘 해결이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감을 지금 내포하면서 탑엔지형도 그렇고 톱텍도 마찬가지고 뭐 원익 IPS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먼저 미리 반응을 하는 느낌들. 그래서 지금 DMS도 오늘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고 SK 머티리얼즈도 오늘 눌리다가 양봉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리고 게임주들도 은근슬쩍 계속 강해요. 게임주들도 은근슬쩍 계속 강하고 뭐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은 너무 급등락이 심해서 뭐 장중에 5% 10%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결국은 고점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물리면 안 돼요. 많이 급등해 있는 정치 테마주들은 결국은 이렇게 되고 바닥에 있을 때나 아니면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먹을 폭은 있겠지만,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하는 건 좋습니다. 어차피 4월장이고 기대감 계속 남아있고 하는 건 좋은데 급등에 물리면 항상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염려를 항상 여러분들 하시면서 정치 테마주는 하셔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걱정을 안 할 거라면 경기 민감주 하세요. 어쨌든 올라갑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순환매로 올라가고 경기 회복이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안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중국, 미국, 유럽 좋아진다 그러죠. 좋아질 거고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경기 민감주, 뭐 증권주뿐만 아니라 뭐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화학주 다 순환매로 다 움직일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계속 두고 보면서 지수가 넘어가주면 땡큐인데 안 넘어간다 그래서 이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넘어갈 거를 생각을 하면서 종목들을 순환매를 공략을 해주시는 게 지금은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시장에서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입니다. 자, GKL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KL도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계속 눌리기만 있고 박스권에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700명대, 지금 1000명대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카지노를 개장하기에는 지금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주가의 방향은 오히려 악재가 나올 때에서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지 말고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뭐 화이자, 모더나 이의 백신들이 이제 공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반응이 있겠죠. 소비주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영화관도 열리고 카지노 관련주 열리고 뭐 여행주도 움직이고 먼저 그쪽에 폭등 나오고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그때 가서는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게 먼저 풀려야 돼요. 미국의 풋볼 경기장이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5만 명, 10만 명 몰리고 야구장도 막 3만 명, 5만 명 몰리고 그다음에 뭐 프리미어 리그도 열려가지고 막 관중들이 3만 명, 5만 명 몰리고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앞으로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니까 그것까지만 기다리면 주가는 나중에 정말 크게 갑니다. 회복을 원래 자리로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주가가 5만 원을 다시 갈 수만 있다면 버텨야죠. 뭐 190%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면서 앞으로 이제 소비주들 지금 당장을 보면은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인류가 멸망할 것 같고 조만간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1000명, 2000명, 사망자가 막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공포 속에서 지금 뉴스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걸 믿지 말고요. 이거는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백신이 보급이 되고 마치게 되면 뭐 7월 달서부터 거의 7월 되게 되면 이제 위험한 이제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마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이후에서는 이제 계속 마치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내에서 계속 그 확진자들은 줄어들 수 있는 이슈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문자 종목인데요. 제이스텍. 이것도 OLED 장비주 쪽인데 1,750원. 이거는 조금 비싸게 사셨네요. 마이너스 23%면은 이거 일단 9,000원에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세요. 9,000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00원 돌파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보유 가능하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인데 SK케미칼 우선주를 질문 주셨네요. 자, SK케미칼 우. 저 고점 있을 때 제가 아주 악담을 했죠. 빠질 거다. 팔아버려라. 올라올 때 팔아야 된다. 이거 저번에 상담 들어왔던 종목인데요. 그때는 SK케미칼을 가지고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우선주는 아닌데 그놈이나 이놈이나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니까 SK케미칼로 제가 상담해 드릴 때 아마 35만 원 이쯤에서 질문을 주셨을 거예요. 제가 반등 줄 때 팔아버려라. 왜 그러냐면은 얘는 결국은 빠질 거다. 지금 제약주들 싹 다 빠지고 있는데 얘가 안 빠지고 버기진 않을 거다. 빠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일이 벌어졌죠. 그때 안 팔았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0%가 내려갔습니다. 38%, 마이너스 38% 내려갔는데 이제는 늦었어요. 그때에서 손절하거나 그때에서 먹고 팔고 하라고 했던 거지. 저는 물론 SK케미칼을 추천하진 않았지만 그때 물어봤던 사람들한테 요거는 팔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제약줄이 다 무너지고 있었고 약했고 그리고 얘는 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세게 받을 거다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여기서 손절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반등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SK케미칼 우도 반등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18만 6천 원으로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최소한 2, 3개월은 보셔야 되고 2, 3개월 간다 그래서 얘가 18만 원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 3개월 안에서 15만 원까지는 들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들어줬다가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들어줬다가. 그래서 2, 3개월 안에 15만 원 정도 근처로 올라오게 되면 전화로 다시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다 또 빠지면 그다음부터는 7만 5천 원, 5만 원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를 싸게 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보유고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 자, 하나머트리얼즈. 하나머트리얼즈 매수 가격 41,000원에 비중 20%. 일단 수익이시기는 한데 얘도 바닥은 아니죠. 저도 이거 바닥에 했을 때 작년에 하나머트리얼즈, 하나마이크론, 뭐 실리콘, 로티베쿰, 테스 다 작년에 3월달, 4월달 바닥에 많이 추천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하나머트리얼즈처럼 이만큼 올라가서 지금은 별로 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팔고 조금 갖고 있는 거는 끌고 해도 돼요. 왜냐면 수익이 그때 사신 분들 기준으로는 수익이 100%도 지금 났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170% 나 있는 사람들은 대응하기가 너무 쉬워요. 하한가 맞으면 팔면 됩니다. 그럼 하한가 맞으면 팔면 그래도 뭐 120%는 수익이 났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는 보유가 되지만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이 요만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단기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으로는 21선.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39,000원 정도 되는데 그 자리가 깨지면은 손절을 하든지 비중을 좀 줄이는 그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지금 갖고 있는 수익은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매도의 그 시그널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뭐 단기 매도 시그널 선 이탈이긴 한데 이 전저점 자리 41,000원짜리는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1,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41,000원짜리가 깨져도 21선 지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돌리면서 우상방으로 뭐 47,000원, 뭐 5만 원 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워낙 이슈의 지금 중심에 있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백악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후반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후반에서는 결국은 합의에 도달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단가만 쌌다면 참 좋은 종목인데요. 단가가 조금 높으니까 단기 대응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어쨌든 뭐 전망은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상담 모두 다 마무리를 했고요. 자, 시장의 흐름들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4월달 증시는 3월보다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에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코스피 지수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서는 공개 방송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좋을 만한 순환매 종목들로 잘 실적주들 말씀드렸죠. 그런 쪽으로 잘 버티고 있으면은 좋을 일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다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가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